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6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은 소단신 5건을 포함해서 7건, 그리고 오늘의 명상으로는 샬롯 브론테의 시 라이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다음 주 월 화요일 개최되는 G7 서밋 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들이 전방위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의 단신은 소단신 5건을 포함해서 모두 7건입니다. 첫 번째 단신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현황입니다. 오늘 소단신은 러시아 루블화가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7년 내 최고가로 상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기사 등 5건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의 명시는 영국 문학사에 빛나는 브론테 3자매의 마진 샬롯 브론테의 시 라이프 인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World leaders are facing crisis on all fronts. Putin will be watching if they fail. CNN 뉴스 보시죠. G7 정상회의가 내일 모레 독일의 슐로스 엘마우 성에서 개최되는데요. 주최국은 독일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EU, 일본, 캐나다 정상들이 참석합니다. 참고로 G7 회의에 이어서 나토 정상회의도 6월 29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의 윤 대통령 등도 옵서버로 참석하죠. 이번 G7 서밋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군사 및 경제 지원권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계 에너지 위기 대응, 다음으로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탈피를 위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는 작년 7월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G7 회의 때와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 낙관적 긍정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심화 그리고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분위기가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리고 참가국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졌고 이견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작년 G7 회의 후에 발표된 공동 커뮤니케의 주 내용은 Beat the coronavirus 19 and build back better 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구를 구하자, 탄소 중립을 하자, 그리고 G7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등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죠.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낙관론이 사라지고 참가국 간의 이견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요.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전쟁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국내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서 월요일 날 연설하게 돼 있군요. 둘째로 중국의 경제 봉쇄 문제인데요.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죠. 세계가 중국에 대해서 경제 봉쇄를 풀라고 해도 중국은 아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 G7 일부 봉쇄가 완화되긴 하였지만요. 다음은 세계 에너지 위기와 관련한 그런 의견 상충인데요. 작년에는 탄소 중립이 핵심 의제였지만 올해는 독일 등이 탄소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석탄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계 식량 위기 대응인데요. 각국은 자국 문제로 빈국들 돕기가 어렵죠. 현재 스리랑카, 페루, 그리고 중동 일부, 아프리카 일부는 거의 폭동 위기 상태까지 갔죠. 다음으로 세계 경제 위기 대응인데요. 현 여건상 뾰족한 대안이 별로 없죠. 다음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예행 약속 파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피난 온 난민 중에 일부를 영국이 받아주기로 했는데 영국이 이 난민들을 루안다로 송출하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G7의 대응 능력이 지금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약화된 G7의 파트너십과 건의가 더욱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은근히 기대하는 바죠. G7 정상회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현실 대안을 제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세계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를 탈피해서는 전쟁 조기 종식이 필요하죠. 전쟁 관련 현 상황을 이렇게 보면요. 우선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코스트 오브 리빙이 급등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가 막대하고요. 서구의 그 러시아 제재는 오히려 부작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의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은 가중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얘기한 러시아를 모욕하지 마라. 러시아 should not be humiliated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크론의 뜻은 나토가 너무 동진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여기에다 중국은 러시아 전쟁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연계해서 생각하겠죠. 중국의 동조로 러시아가 전의를 약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지난 주말 전황을 보면 러시아군이 사실상 돈바스 지역을 거의 점령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서구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 명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 인식을 적용할 필요도 있고요. 협상 명분으로는 EU 가입을 허용하고 경제 원조를 약속하는 거죠. 단 나토 가맹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차지하는 대신 러시아와 협상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일부를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도네스크, 루안스크 자치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인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로 양도가 불가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도록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확진자 누계는 5억 3,989만 3,800명으로 전주 대비 0.7%가 늘었습니다. 사망자 누계는 632만 4,112명으로 전주 대비 0.1% 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율이 그전 4주에 비해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사망자 증가율은 5주째 0.1%입니다. 탑12 국가별 순위도 지난주와 이어서 9주째 순위가 변동 없습니다. 감염자 증가세가 좀 늘어난 것은 주로 유럽 지역 국가에서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소단신 첫 번째는 러시아 루블화가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수요일 종가로 달러당 환율은 52.3 루블화입니다. 이는 2015년 5월 이래 최고 가치입니다.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달러당 지난 3월 초에 달러당 139루블까지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 루블화가 급상승하는 요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실효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부작용도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아주 탁월하게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기준금리를 적절히 조정했는데요. 루블화가 급락하던 3월 초에 당시 9.5%이던 기준금리를 20%까지 단숨에 올렸고요. 이후에 안정이 되자 점차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3번 인하해서 지금은 11%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은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나름대로 급격한 이런 충격적인 조치가 먹혀 들어간 거죠. 외환시장 직접 개입도 하고요. 여기서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소개하죠. 엘비라 나브울리나 여성 총재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경제발전무역부 장관을 거친 후에 2013년 6월에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에 취임하였는데요. 그동안 5년 임기를 2번 마치고 지난 주말에 푸틴으로부터 임명받아서 3년임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외환 전문가로 거시경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루브라 강세의 또 다른 큰 요인은 원유, 가스 등 가격이 작년 대비 60%나 올라갔기 때문에 이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 5월에 EU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제한을 의결했지만은 헝가리나 슬로베니아는 제외됐는데요. 그게 이유가 항구가 없다는 거죠. 어디 수입할 데가 없다는 거죠. 여기다 중국이 수입을 2배로 늘렸고 인도도 수입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러시아산 원유를 싸게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강세 요인은 자본 거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스스로 자본 유출을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는 EU대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송출이 안 되는 거죠. 여기다 보유 외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스위프트를 막았지만은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그 국제 결제망을 일부 가동하고 있고 또는 중국 등의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원유를 루블화로 결제를 강요하고 있기도 하고요. 서구 은행들이 현 루블화 환율이 러시아 경제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러시아 경제가 전통적으로 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두 번째 소단시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낙태금지법을 폐기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는 벌써 낙태금지법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엘레베마주, 알칸소주, 켄터키주, 루이지애나,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유타주 등이네요. 그리고 아이다호, 테네시주, 텍사스,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그리고 와이오밍주도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의 중부 지방이네요. 향후 50개 주 중에서 약 절반은 낙태금지법 시행을 예상하네요. 낙태금지법 시행에 아주 반대도 많은데요. 애플 등 일부 회사는 낙태 금지주에서 낙태 허용주로 가서 낙태 받는 비용도 회사에서 커버해 주겠다고 발표하네요. 지난 49년 동안 낙태를 허용하다가 갑자기 이를 판례를 뒤집어서 바꾸는 미국,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네요. 네, 세 번째 소단시는 독일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6월 지수가 92.3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그 하강 추세가 뚜렷하죠. 독일 기업 환경지수는 우리나라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와 비슷한데요. 기업인들이 느끼는 경기 실감 지수라고 할 수 있죠. 독일 경제 현황을 잠시 보면요. 지난 1분기 성장률이 0.2%에 불과하고요. 최근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이죠.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9% 올랐는데요. 작년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과 큰 비교가 되죠. 실업률은 5%로 아직 괜찮습니다. 다음은 엘살바도르 경제위기인데요. 작년 9월에 나이브 부클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화로 지정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매입 투자를 했는데 지난 9개월간 투자 손실이 60% 이상입니다. 법정화폐로서 국내 유통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내년에 그 10억 달러 부채 상환 기일이 도착하는데요. 그 자금이 별로 없어서 해외에서 기체해야 되는데 국제은행들이 대출 금리로 20 내지 25%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작년 9월에 제가 국가 재정을 그 생산성과 무관한 암호화폐에 투자한다고 좀 얘기했었는데 이게 현실로 돌아오네요. 다섯 번째 소단시는 JP모간 체이스 은행이 부동산 분야 직원 수백 명을 곧 해고한다고 발표한 소식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 수를 줄이는 거죠. 그중 일부는 다른 분야 업무로 전환한다고 하네요. 미국계 은행들 정말 발빠른 대응을 하네요.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일정 보시죠. 지난주 주식시장은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하였죠. 새로운 경제 이슈는 거의 없었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다음 주
얘는 분기말 투자로 이어져서 다시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추가 반등은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려서 셀오프의 그 서막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네요.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로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목요일 발표가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ECB 포럼에 참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초 G7 미팅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연초일의 지수별 수익률을 보면요. 다우는 마이너스 13.3%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6.6%, S&P 500는 마이너스 18%. 지난 주말 크게 반등했음에도 연초 대비로는 아직 많이 하락한 거죠. 그리고 요일별 일정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브론트의 다음 한 주 라이브 시를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소설 제인애의 저자인 샬롯 브론트의 라이프 시를 올렸으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